그리고 요즘 가장 최근에 생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농부분이랑 가격 협상이 잘 끝났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걸 상세 페이지에 적어놓으면 고객들도 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채널에 처음으로 두 번째 출연하는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한 3달 전이었나요? 과일 위탁 판매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조주현 대표님 이번에 모시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도 좀 준비했었고요. 농수산물 위탁 판매는 당연히 계속 꾸준하게 판매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벌써 촬영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강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따로 농수산물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또 최근에 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모습이랑 지금이랑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확실히 너무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느껴진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최근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여름은 약간 비수기이긴 해요. 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의 비중도 좀 높은 편이라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약간 좀 매출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봄, 겨울에 비해서 식품을 조금 사 먹는데 줄어드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은 4, 5천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편이고요. 9월부터는 다시 매출이 쭉쭉 올라와서 뭐 1억은 한 번 더 찍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여름이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봄 이런 때에 비하면은 매출이 적게 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는 대표님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이슈들이 많았어요. 근데 농산물은 약간 냉해 피해라든지 장마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다 보니까 식품 같은 거는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품절을 걸리거나 일주일, 2주일 정도 판매를 못하게 된다면 매출이 확실히 확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죠. 최근에 뭐 오염수 같은 것도 수산물에 좀 영향이 좀 가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떨어질 때 안절부절 하다기보다는 광고비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조절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그래도 잡을 수 있게 조절하는 편이에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올해 또 예기치 못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으면은 그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가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표님이 처음 판매를 시작하실 때 그때 이야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판매할 때 어떤 이제 업종을 판매를 하셨고 그때 이제 수익이 어땠는지 그리고 처음 판매를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판매했던 거는 과메기랑 대게, 홍게 이런 좀 수산물을 먼저 했었어요. 고구마라든지 뭐 감귤도 계속 했었긴 했지만 제일 처음 한 거는 과메기, 대게, 홍게였고요. 저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이긴 했어요. 대게랑 홍게를 하는 순간 대게가 조금 많이 잘 판매가 돼가지고 저는 시작하자마자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제 성장을 좀 막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게를 하는 순간 내가 잘하는구나. 물론 소싱을 뭐 아예 안 하진 않았고 다른 것도 계속 했는데 이게 대게가 끝나니까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떨어지는데 난 내가 잘 팔 줄 알고 다른 소싱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대게가 왜 잘 팔리는지에 대한 연구를 안 했던 거죠. 그걸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소싱에 대한 거를 계속 연구를 했어야 했는데 나는 잘 파니까 다른 소싱 계속하면 잘 팔겠지라고 생각해서 성장이 조금 더디게 만들지 않았나. 그 계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선택한 제품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를 계속 연구하고 광고를 어떻게 돌릴지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가니까 매출이 계속 올랐던 것 같고요. 물론 CS전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게 같은 경우는 수율에 좀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만족하지 않은 상품이 왔을 때 나는 안 먹을 테니까 반품에 환불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고객도 많았고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오늘 시키신 분들이 내일 도착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조업이 안 돼서 판매가 어려워요. 그럼 고객한테 연락을 했을 때 그러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내일 보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내일 무조건 먹고 손님까지 초대했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냐 너 다른 보상까지 해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초반에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보상을 요구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나?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가끔 들었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해드릴 필요도 없는 뿐더러 내가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멘탈도 안 좋아지고 괜히 상처만 받고 그러시는 필요가 없이 상세 페이지에 따라서 환불 조치
수치밖에는 해드릴 게 없다, 죄송하다, 저한테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전부다 라고 하고 그냥 바로 끊으시는 게 여러 가지 판매할 때 멘탈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판매할 때 저는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대표님이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실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도 잘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았는데 확실히 CS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뭔가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기르시면서 해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도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 비용은 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초기 사업 비용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아예 돈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위탁 판매라고 해서 아예 돈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 비용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시작을 하실 때 좀 수월하시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나 뭐 입점하는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약간 따로 월마다 돈을 내야 하는 비상조 오피스를 계약을 하려면 20만 원 정도나 30만 원 정도는 필요하시고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고 내가 웹 디자이너는 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또 비용이 들어요. 거기에 소싱을 따로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들고, 마지막으로 판매가 됐을 때 판매 금액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시작할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사실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비교적 그래도 소액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고를 확실히 가지고 시작하냐 안 가지고 시작하냐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품질이 좋은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소싱을 하고 싶은데 좋은 곳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소싱처를 잘 찾을 수 있는 방법, 노하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사실 교육하거나 강의할 때 좀 알려드리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는 거래처를 먼저 찾는 편이에요. 위탁 판매라든지 인터넷 판매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해야 되는 시간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수수료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때 마케팅 비용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은 이런 수수료, 기타 광고 비용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주셔야지 제가 광고비라든지 수수료 같은 거를 썼을 때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해하시고 그럼 그 가격에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간단하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좀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거래처를 좀 찾는 편이고요. 많이 궁금하신 게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원하는 가격을 얻으려면 그럼 어느 정도 판매가 있어야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판매를 못하는데 싼 가격에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이 가격에 저한테 주시면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15,000원에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12,000원에 받아야 돼요. 5분의 1을 깎아야 되는 건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 왜 3,000원을 깎아서 판매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판매가 됐을 때 내가 2달, 3달 안에 이만큼 판매를 할 때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시면 그분들도 그러면 한번 3개월 정도 해봐, 아니면 2달 정도 한번 해봐 라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마진을 이만큼 줄이니까 대표님도 마진을 좀 줄여가지고 같이 성장해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손해가 안 보는 선을 맞춰서 야, 프로모션 같은 개념으로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좀 조정하는 편이에요. 싸게 팔아서 그만큼 마진을 팔고 싶은데 농부분들은 또 본인들 마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절충안을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소싱처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처음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농부분들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시나요? 사실 농부님들도 사실 어떤 분들에 따라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판매, 광고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좀 까면서 이야기해요.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많이 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10% 이상을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쿠팡 같은 걸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양아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시고 거기에 안 한다고 싫어한다고 광고비도 마음대로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냥 공감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진상 고객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상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신뢰감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좀 묵뚝뚝하신 분들도 나중에 자기 얘기 하느라 엄청 좋아하세요. 계속 들어주다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 다음 가격 얘기 좀 해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수수료도 저희가 좀 내야 되니까 가격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좀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시죠. 만약에 내가 이 가격에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한두 달 뒤에 못 팔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편이라서 못 팔았으니까 뭐 너 싫어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고 몸판 만큼 다시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편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내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 가격 합상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가격부터 먼저 얘기하기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진짜 민감하게. 네.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고 저도 가격을 처음에 웬만해선 전화로 처음에 물어보는 편이긴 해요. 직접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전화했을 때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지만 가격 같은 거 조금 처음에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이 저 됐다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건 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번 그럼 찾아뵙고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편이고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거래 협상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랑 해야지 나중에 프로모션 이런 행사 참여할 때 편하기도 하고 이해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화로 할 때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얻어가고 신뢰를 조금 쌓은 다음에 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부분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최근에 생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또 사람 되게 많이 민감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어떤 소비자들도 당장에 뭔가 해산물을 이렇게 뭔가 먹으려고 하면은 좀 찝찝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데 농부분이랑 이제 얘기까지 잘 해가지고 가격 협상이 잘 끝났어요. 혹시 그걸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판매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면 이 광고를 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좀 못 하시고 계속 광고를 돌리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광고를 좀 살짝 만져야 되고 업체한테 조금 영향이 많이 가요.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물어봐요. 판매량은 어떻고 다른 판매처들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잘 판매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보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요즘 많이 수산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는 열심히 판매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방사선 같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사선 수치를 계속 매일 꾸준히 하고 있고 국산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걸 상세 페이지에 적어 놓으면 고객들도 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사선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걸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해두시면 이제 저가 바로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우리 상품은 좀 안전하다라는 걸 좀 더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다들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위기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가격 협상을 할 때 그러니까 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뉴스에서도 나오긴 했거든요. 요즘 꽃게라든지 이런 가격이 확 떨어지고 있다. 아마 제가 최근 뉴스에 본 게 꽃게 가격이 저번 연도에 비해서 30, 40% 정도 떨어졌다. 많이 잡히는데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 입장에서는 기회인 게 가격을 싸게 좋은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업체 측에서도 먼저 요청을 많이 해요. 물량이 많은데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어떻게 좀 행사라든지 프로모션 같은 데 좀 참여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거든요. 이것들은 국산이고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런 좋은 상품들을 싸게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과일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마진을 최소 이 정도는 그래도 두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마진을 한 만약에 추석을 내가 노리고 판매를 시작한다면 어떤 과일을 주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딱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